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한밤중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대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군대가 나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평양 공단 안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 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리고 거기에 국방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등이 통일부 장관까지 참여했는데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긴급 내부 회의를 열고 요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김여정이가 더 만만하게 보고 때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구타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경도 국방장관. 미국 국무부는 아주 단호하게 한미 연합군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한심한 움직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이 오는 15일 내일이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 이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엉터리고 엉처군이었고 이것은 거의 반역적 활동입니다. 지금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 판에 종전선언하겠다고 해요. 더구나 6.25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반국가적, 반군적 행동을 하겠다는데 173명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종전선언이 뭡니까? 6.25를 끝내려면은 우선 전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 포로를 다 저는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폐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면죄부를 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도록 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 이상의 반역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역입니다. 반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이 우리를 치려고 예고까지 했는데 이 순간에 종전선언 해가지고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취지가 담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마음이 나쁘든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라서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6.25 남침 보고를 받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더라면 대한민국 없어져 버렸죠. 미국의 세계의 경찰, 왜냐?
독재 국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대의 임무는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을 지키려면은 그 전초기지인 주한미군이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야 미국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데,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죠.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주한미군은 7초 뒤에 탐지가 가능한데,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을 탐지하는데 14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한참 날아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밑줄 치면서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 군사적 도발을 해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는 게 트럼프의 오늘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73명이 입한국에 종전선언 하자고 한 이야기. 종전선언 좋아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작년 6월 말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쇼가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괴기한 쇼였는데, 그 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끼지도 못하고 방국가단체의 숙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만나는 쇼를 옆에서 그냥 구경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거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종전선언이에요? 전쟁선언이었지. 사실상 전쟁선언 아닙니까?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어제 김여정이가 한 이야기는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아니, 군사행동하겠다고 했잖아요. 선전포고를 하면은 거기에 준하는 대응이 나와야 될 텐데, 오늘 국방부의 이야기도 원론 수준에 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구타 심리, 김정은의 깡패의 구타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약속대로, 선언한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든지 국지전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SLBM 잠수함 탑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미국을 자극하든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에 북한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대이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원래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니까 10월에 미국 정치사에 보면은 중요한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10월쯤 돼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벌려가지고 트럼프를 자극하고, 그리하여 주도권을 잡고 핵 무력을 완성한다. 그때 가서 SLBM 발사 또는 ICBM 발사를 할 것이다. 그 전에 긴장을 미리 조성해 놓고 그런 발사를 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국을 건드리는데, 그 건드리는 꼬투리로서 대북전단을 이용을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든다고 김정은이가 갑자기 미소를 지을 리는 만무하고 나름대로의 대전략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 먹으면서 압박해 가면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70만 국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제를 군문에 보내고 세금까지 바치고 신무기 도입하고
해서 이렇게 월급도 올려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 믿어도 됩니까? 정경도 믿어도 됩니까? 송영무를 믿었더니 저런 일을 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이가 따라주는,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는 이런 걸 또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김정은이가 한라산에 오면은 백록담에 뭐 헬기 착륙장을 만들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신무기는 갖고 있지만은 영혼이 망가진 국군 지도부, 대한민국 지금 엄청난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자유진영이 단결해야 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사전 투개표 조작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패는 어디서 갈릴 것이냐? 승패는 어디서 갈릴까요? 단결하는 쪽에서 이깁니다. 북한, 세계에서 지금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북한,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자주국방하는 나라입니다.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거.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포기했으므로, 특히 대한민국의 애국 진영이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결국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바삭마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살찐 대한민국의 대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멱살 잡힌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추태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자존심, 나한테 총을 달라.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울분과 정의감이 폭발하는 쪽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25 때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습을 당했지만은 국군이 싸우면서 후퇴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대 단위도 항복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북지를 개시하니까 북한군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도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아는데 북한군은 오로지 명령에만 목숨을 바치다가 보니까 그 지휘체제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졌듯이 우리 국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개인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북한에 한 사람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 전부 다가 최고 존엄입니다. 이 자존심, 이제 서로 연대해가지고 이번 이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회로, 역전극의 기회로, 그것은 바로 자유통일 대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김정은을 보내야만 핵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의 종북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사령부입니다. 사령부를 포격해가지고 그 졸개들을 같이 보내버리는 자유통일 대전략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